입장에서 이런 논문을 내가 받고 이런 방법론을 썼으며 이런 데이터를 모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고 아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땐 consistency라고 하는데 일관성을 명확하게 쫙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막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리뷰어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걸 왜 갑자기 설명하지? 이게 변수로 쓰였나? 이게 데이터에 들어갔나? 이게 혹시 이 사람들 결과에 이용이 됐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데이터나 방법론 결과에 그게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리뷰어들이 볼 때는 이게 왜 들어갔지? 이게 무슨 의미야?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은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가 돼버려요. 이게 변수로 쓰였으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변수로 안 쓰였고 그런데 이게 왜 인트로덕션이나 리터처 리뷰에서 설명이 됐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는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게 추가 정보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리뷰어들은 철저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왜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는 게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영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쓸 때는 자세하게 써야 리뷰어들이 이해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풀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문단 하나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필요 없는 설명이 들어간다거나 필요 없는 개념이 설명된다거나 필요 없는 이론이 추가 설명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단과 문단 사이에 불필요한 문단들을 좀 제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학위 논문과 좀 다른 부분이고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쉽게 이해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번역도 굉장히 안 좋게 됐었을 시절에 봤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 전개 자체가 계속 3,000포로 빠져요. A1, A, A3 갔다가 갑자기 B로 넘어가고 B1, B2, B3, B4로 갔다가 갑자기 C로 넘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하소설들 토지라든지 임꺽정이라든지 이런 대하소설들은 대부분 다 이런 구조를 가져가요. 대하소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을 다 반영해서 다 보여주고 주인공의 삶은 사실은 압축하면 얼마 안 되는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 이런 대하소설 아주 긴 장편 소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전개를